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식 매매를 할 때 많이들 참고하시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가의 변동에서 이 프로그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할 때, 시장의 거래대금이 좀 빵빵하게 터지고 있죠. 그때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 크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최근 시장에서라도 꼭 참고해야 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을 좀 참고를 많이 하면서 매매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참고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6만 1000명 이상이 구독 중이신 대형 주식 텔레그램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독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뉴스, 그리고 장 전에 장 마감하고도 시간에서도 지금 뉴스가 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독만 하시면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프로그램을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참고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시장이 오늘은 좀 지수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되게 좋죠,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불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에 거래대금이 좀 빵빵하게 들어와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적은 거래대금으로 처올릴 수 있는 종목보다는 대형주들, 아니면 이제 조금 시총이 큰 수급주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트렌드가 시총이 정말 큰 대형주들도 급등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이제 시총이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엄청 이제 큰 회사인데, 이 회사나 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좀 했었죠. 한 15% 정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10% 이상, 그리고 많게는 뭐 20% 이상도 가고요. 그렇게 좀 시총이 큰데, 와, 정말 빵빵하다. 거래대금이 거의 뭐 1조 가량 터지면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한 19%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뭐 1조 6천억이 터졌어요. 전체 시장 그 거래대금을 거의 다 빨아가는 정도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을 올릴 수 있는 건 개별 세력이라기보다는 뭐 기관, 외인, 이런 메이저 형님들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주에서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종목들에서 단타를 잘 못했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좀 잘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크다고 거기서 단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호가가 좀 두껍기 때문에 크게 비중 매팅을 할 수가 있고, 매매에 자신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추세 따라 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추세가 좀 이렇게 한번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면은 계속 길게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하는 느낌의 종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하기에 편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에코프로비엠이 이날 그 급등을 했을 때 지금 이날 거의 이제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어요. 네, 프로그램에 이 매수세가. 그래서 3월 3일 날 14% 급등을 했을 때 1000억 가까이 그 순매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작정하고 막 1000억씩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 시장에서 종목들을 볼 때 프로그램은 꼭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느냐? 넌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4가지 유형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지 4가지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계속 사는 경우, 아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대형주들, 아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뭐 1000억씩 들어오시는 거 1000억씩 들어오는 거 보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장 시작할 때부터 장 끝날 때까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계속 산다. 라는 느낌으로 계속 사는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장 초에는 좀 순매도였는데 어느 순간 이 매도를 멈추고 조금씩 사기 시작하더니 순매수로 돌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이제 좀 주가의 이 향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한 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순매수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매수 추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막 금액까지 엄청나다면 순매수 그런 금액이면 더 베스트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비엠 그냥 예시로 잠깐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뭐 마이너스 200억이 찍혀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200억이 찍혀 있는데 얘가 오늘 장초에는 마이너스 10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한 3시 반쯤 보니까 마이너스 200억이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1000억에서 200억까지 오면은 800억을 산 거죠, 여러분들. 800억을 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혀 있어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이제 팔고 나서 그 바닥 구간부터 다시 사느냐,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시로 들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그 금액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0778 창을 켜면은 이 밑에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오늘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바닥에서 그냥 팔기만 팔았는데 바닥에서 팔고 나서 어느 순간 양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주가도 똑같이 움직인다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밑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사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오늘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SPG가 오늘 되게 잘 갔죠.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장초부터 막 적극적으로 사진 않았어요. SPG 같은 경우에 오늘 분봉 흐름을 보시면은 장초에 되게 흐름은 되게 좋았죠. 흐름은 좋았는데 장초부터 막 적극적으로 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네, 막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자 이렇게 이제 10억을 넘기게 되죠. 10억을 넘기면서 이때부터는 계속 삽니다. 네, 계속 사요. 20억 넘었죠. 30억 넘었죠. 40억 넘었죠. 네, 50억, 60억, 한 70억인가? 80억까지 계속 삽니다. 네. 90억까지 사네요. 90억. 네. 90억까지 산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더 사진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처음에는 그냥 뭐 별 변동이 없다가, 자,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한 10억대부터 저는 봤을 것 같아요. 이때가 한 9시 13분인데, 자, 이때부터죠. 그래서, 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다시 사기 시작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지금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순매수를 유지해 준다면 여기서부터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참고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일단 참고를 합니다. 네,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종목일 경우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는 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 핵심인데 프로그램이 사는 척 하면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경우거든요.
어제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오늘 SBB테크가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는데 약간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BB테크가 오늘 장초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SBB테크를 장초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장초에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9시 한 3분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자 이때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고점에서 조금 그 물량을 던지죠. 물량을 던지다가 다시 또 빨간불로 들어왔죠. 다시 또 사기 시작합니다. 9시 6분부터. 그래서 6분쯤이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6분이 프로그램이 좀 물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또 다시 오르는 척 하다가 그래서 한 10억까지도 샀어요. 10억까지 사다가 이 이상 안 사는 겁니다. 30억까지 샀네요. 30억까지 사다가 그래서 이제 9시 22분 이때쯤인데 이때쯤이죠. 이때쯤인데 프로그램은 계속 사는데 주가가 지금 크게 지금 이 눌림목 구간을 못 벗어나고 계속 고점 돌파를 실패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프로그램이 한 30억 가까이 샀다가 안 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안 사기 시작했다가 또 좀 사는 척 했다가 또 던졌다가 사는 척 했다가 던졌다가 그래서 결국은 아까 30억 정도였던 프로그램 순매수량이 지금은 뭐 10억대까지 떨어진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질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꾸준히 사줘야 되는데 고점에서 사는 척 했다가 좀 위에서 돌파 시도를 한다 치면 물량을 좀 줄여나가고 다시 좀 바닥에서 잡았다가 프로그램 좀 다시 잡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좀 해주면서 고점 돌파를 해주겠지 하는데 더 안 사주고 물량을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좀 장난질 친다라는 느낌을 오늘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SBB테크 말고 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제 완전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시간별은 어제 거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가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사는 척 했다가 개미들 따라붙는다 싶으면 냅다 던지고 또 꼬시면서 살살 샀다가 또 주가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또 이제 진짜 가네 싶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면은 슬쩍 쳐올렸다가 또 던지고 그래서 주로 고점 돌파 시도하는 눌림목 박스 구간 이런 구간에서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뭔가 주가가 가져야 될 자리인데 눌림목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좀 가져야 될 자리인데 못 가고 자꾸 뭔가 무너지는 느낌을 보인다. 자꾸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참고해 봤을 때 프로그램이 뭔가 고점 부분까지 올려놨다가 거기서는 더 안 사고 물량을 좀 줄여간다, 던진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일단 나오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눌림목 박스 구간에서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이 별 변동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좀 저는 굳이 참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이 있었을까요? 웬만한 이제 중형주까지는 프로그램 영향을 좀 받는데 완전 소형주들은 프로그램 영향이 거의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좀 터진 종목 중에서 에코플라스틱이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영향이 좀 오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한 2시 29분부터 이제 이때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올랐어요. 2시 29분. 그래서 이때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참고를 해봤을 때 이때 이제 2시 29분이니까 이때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이 올린 거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주가가 오르는데 프로그램은 딱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20억대, 마이너스 19억, 20억 이런 식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크게 막 영향을 주는 느낌은 아니구나. 뭐 여기서 좀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다시 던졌다가 사고 던졌다가 사고 이런 느낌보다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 그래서 주가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받고 탄탄하게 2차 부회까지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고 결국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죠. 그래서 참고는 하지만 프로그램 영향이 좀 미미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고는 하지만 보긴 하지만 굳이 참고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시장가로 막 긁는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영향이 좀 미미한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좀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 한전기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프로그램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금액이 꽤 크죠. 마이너스 하면 60억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한정기술이 꽤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띄었을 때는 한 이때쯤부터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은 그냥 조금 그냥 오늘 한정기술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거래대금 다시 들어오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해주면서 올라올 때 이때부터 저는 이거 매매 한번 해봐도 될까. 최근에 이제 한정기술도 시총이 좀 큰 종목인데 이렇게 시총 큰 종목들이 좀 잘 가니까 얘도 프로그램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켜봤더니만 이때가 시간이 언제죠? 한 10시 25분부터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10시 25분. 그래서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금액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보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오는데 프로그램이 뭔가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막 2억씩 던지니까 2억씩 던지고 뭐 막 1억씩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네. 약간 조금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 한 30분 좀 넘어서 보게 되면은 금액이 순매도 금액이 좀 많이 찍히죠. 마이너스 한 30억쯤 되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쯤 보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사지는 않네. 그렇다고 프로그램 영향이 미미한 종목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총도 좀 큰 종목이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거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여기 고점을 찍고 더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프로그램이 아닌 누군가가 쳐올리는데 프로그램이 누가 쳐올리네? 좋다고 팔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올리면서 얘네들이 터는 거면은 프로그램을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이 주가를 올리는 건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은데 주가를 올리니까 이 물량을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던지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고점에서 계속 던지니까 주가는 오르기가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를 고점으로 찍고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총 4가지 경우로 분류를 해가지고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는 중소형주에서 매매하는 것이 좀 편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참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같이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시총이 큰 그런 중형주들 그리고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1번인지 2번인지 4번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1번이면은 프로그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니까 프로그램을 계속 참고하면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좀 결정을 하고요. 2번인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 프로그램이 뭔가 좀 올렸다가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때 던진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매수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잘 가는 경우를 잘 못 봤어가지고 가는 척 하면서 또 이제 짱돌을 던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좀 종목을 거르는 편이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뭔가 종목 자체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던진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런 경우에도 조금 매매를 피해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매매를 하더라도 좀 비중을 줄여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주식할 때 이 프로그램 창을 꼭 참고하셔서 이런 경우 2번이나 4번인 경우에는 잘 피해 가시면서 리스크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